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맛을 함께 찾아가는 주슐랭 에피타이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좀 뚜렷한 뭔가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들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지 주슐랭 에피타이저를 통해서 하나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타이저는 먼저 키워드 블랙웰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엔비디아 최신 AI 칩 블랙웰이 벌써 1년치가 미리 완판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톰스 하드웨어에서 보도했는데요. 내년 시장 점유율이 좀 확대가 예상된다. 일단 4분기부터 양산이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수주 물량 1년치가 다 확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엔비디아 측에서는 AI 관련한 점유율이 세계 전 세계 시장 대비로 해서도 한 지금 8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AI 칩 시장의 점유율 100%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쏟고 있습니다. 관련주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고요. 국내 관련 낙수 효과를 받을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도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키워드 2차 전지 들고 왔습니다. 올 들어서 지지부진했던 이 캐즘 탓에 힘들었던 2차 전지 다시 한번 좀 방긋 웃는 반등의 시장이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9월 대비로 해서 지금 10월을 보게 되면요. 약 10%가량 2차 전지주의 시총 합산액이 증가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대략 금액으로 살펴보면 26조 280억 원이 증가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2차 전지 내에서의 좀 증가 추이, 왜 이렇게 시총이 좀 좋아지고 있나, 증가가 되고 있나 살펴보니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미 2차 전지는 바닥을 다졌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를 본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세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2차 전지를 영차 끌어당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켠에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이 기업들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점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에피타이저 키워드 살펴보시죠. 우주항공 가져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기업 스페이스X의 화성 우주선 스타쉽이 5차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차 추진체 슈퍼헤비 발사대의 젓가락 팔로 좀 안착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것은 또 뭐 신기술, 스페이스X의 신기술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2년 내에 화성에 5개 무인 스타쉽이 발사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들도 밝혔습니다. 만약에 착륙된다면 4년 안에 유인 임무도 수행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인스타에도 내비쳤는데요. 과연 우주항공 섹터들 국내에서도 잘 흘러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타이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강 기적에 이어서 한강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한강 작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들, 관련주들도 훨훨 날아올랐는데 오늘도 역시나 급등세는 이어집니다. 지금 해외 독자들 역시도 한강아리를 앓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책이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채식주의자 같은 부분들 역시도요. 지금 아무래도 연극으로도 좀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영국, 미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물량 확보의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K 문학이 앞으로도 더 멀리 전 세계까지 뻗어나갈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마지막 에피타이저 키워드 가지고 왔습니다. 불붙는 쩐의 전쟁은 지금 요즘 우리 시장을 핫하게 만드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한 역시도 오늘 오후 3시 반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변곡점을 맞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TA한국에 대한 이야기 인수전도 역시나 뜨겁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대소노 인터내셔널과 대명 소노 시즌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살펴보시면 TA항공의 지분 26.77%를 좀 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소노 인터내셔널의 리조트를 담보로 해서 신한은행에다가 450억을 대출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형 증권사 수천억대 자금 조달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인수전에 나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TA항공을 들고 있는 예림당 TA홀
홀딩스와는 지분 격차가 거의 3%대로밖에 남진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지금 인수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2대 주주로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조만간 좀 공개 매수를 통해서 혹은 다른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합을 해서 계약을 해서 뭔가 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져오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쩐의 전쟁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기에도 귀추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황 그럼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 주식 흐름들 점검해 보시죠. 네, 에피타이저 관련주 종목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와 관련된 소식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슈는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에 관한 수요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블랙엘의 1년치 물량이 모두 완판될 만큼 아주 따끈따끈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HBM 관련주들 오늘 주가 추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전자를 다시 탈환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닥 다지기 끝나고 다시 반등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1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수페타시스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7% 급등세 그려나가면서 3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크윈과 YC도 4% 가까운 오름세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 그려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의 앞으로의 향방도 조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된 이슈는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캐즘으로 참 고생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래도 한 달 사이에 꽤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시총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 그 이후로는 중국 부양책 이슈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또 이미 바닥 다지기가 끝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간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실망감이 테슬라의 주가를 8% 넘게 끌어내리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단단히 발목이 잡힌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캠도 3% 가까이 밀리면서 다시 19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같이 떨어지면서 무거운 대형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색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코스모신 소재도 2% 최근 반등세 타고 있나 하고 기대감 쏠렸던 TCC 스틸도 오늘 5% 가까이 크게 빠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테슬라의 스페이스 X에 대한 시험 비행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비행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우주 관련 쪽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그려나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좀처럼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못하는 모습, 다른 쪽으로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테마성으로 로봇주나 우주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 흐름 보이나 싶었지만요.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무거운 방산주들도 크게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시스템이 2% 강세, 하나로템도 마이너스,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도 크게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호재거리를 국내 우주 관련 산업 쪽 관련주들은 크게 받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관련주는 출판과 전자책 관련한 소식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강아리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눈길도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까지도 그 테마성 장세가 아닌 계속해서 쭉 이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스24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림담과 함께 오늘 많은 거래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웅진도 마찬가지고요. 밀리의 서재, 삼성출판사 모두 오늘 거래량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도 다시 한번 집중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밀리의 서재도 10%, 예림당은 18% 급등,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또 함께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티웨이 항공과 대명 손후그룹의 경영권 분쟁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티웨이 항공 주식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중 차트 살펴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티웨이 홀딩스도 오늘 전체적으로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3% 마이너스권에서 주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명 손호그룹 관련주 대명 손호 시즌은 오늘 어떤 흐름 보여가고 있을까요? 일중 차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명 소노 시즌 일중 차트를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찾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보면 천천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보합권대 머물고 있다가 현재는 음전해서 2% 빠지고 있는 모습. 오늘 경영권 관련된 소식들이 시장에서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에피타이저 관련주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오후장 흐름도 저희 주슐랭과 끝까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선물도 받고 종목 고민도 훌훌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 주슐랭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6958-908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문자 참여 샵 9083번으로 무료 100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문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세 번째 유튜브 참여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를 입력해 주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시청할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딜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주슐랭 종목 상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종목 상담 주슐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뭔가 기운 차고 싶은데 기운 안 나요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월요일이라서 뭘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지 한 줄을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 전화 주세요. 전화 저희가 우선순위로 받고 전략 잡아드립니다.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문자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관해서 저희가 별도 동의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 월요일 열어보죠. 먼저 기분 좋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딜사이트 S 강호진 전문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을 파이팅 있게 뭔가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역시나 이제 주슐랭을 시청하는 방법이 있죠. 주슐랭의 네. 열성 팬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우리 지금 임마님도 꿈돌이님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알고 싶어요.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오늘장은 어떠세요? 네, 오늘장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약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아닌가 싶거든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 들어서는 양시장이 좀 같이 오르는 분위기보다는 하루는 코스피만 올랐다가 또 하루는 코스닥만 올랐다가 이렇게 좀 대조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좀 부진했었던 코스피가 조금 보다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좀 일희일비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 내에서도 역시나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그쵸. 좀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버텨내는 흐름들은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대비해서는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장세가 아닌가. 그래서 좀 반반인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섹터 세 개 안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에서 차익이 나오게 되면서 또 반도체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반도체에서 차익이 나오게 된다면 뭐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로 다시금 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방향이 나타나기보다는 이런 식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좀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다양한 맛을 먹어서 좋기도 하지만 뭔가 아직은 좀 뚜렷한 게 없이 일희일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브로드 TD님도 아침에 단타를 치려다 타점 못 잡아서 물려 우울해요 하시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많이 우울하시다 힘드시다 하시면요. 전화 문자 저희 열려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의 또 여러분들 사연을 만나보면서 하나씩 고민 해결해 볼게요. 먼저 6412번님의 예림당 살펴보겠습니다. 2,570원에 35% 비중입니다. 아까 살짝 오프닝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인수 관련한 얘기가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죠. 예림당은 계속 잘 가요. 갭상. 네. 이런 거 우리
소액주주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짧게 먹고 나오자. 근데 여기서 또 지금은 잘 가지만 물릴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이분도 수익이긴 합니다. 자, 예림당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인수 관련해서 이 티웨이항공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뚜렷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네. 뭐 어떻게 좀 전개될 것 같다. 뭐 전망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지금은 복합 테마가 엮였기 때문에 이런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미 고려아이언과 관련해서 이미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던 걸 봤기 때문에 이 예림당 같은 경우에도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뭐 부분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특히나 또 공개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실리게 되면서 이런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여기에 이제 소설가 한강님의 또 그런 이슈까지 더해져서 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 시장에서는 일부 좀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비중도 한 35% 정도 되시니까 최소 3분의 1 정도는 챙겨두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저가를 깨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수익을 좀 챙겨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지금 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차례 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에서 매물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0원이나 현재가 부근에서 진입한 이 단기 물량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세가 단기적인 시세가 좀 무너지게 된다. 그다음에 이 저가 하단부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아래로는 매물이 좀 없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들어왔었던 물량이 또 빠르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또다시 갭을 채우러 또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아이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전해 전쟁으로 서로 공개 매수가를 계속적으로 좀 높이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이 데노소노 시즌에서 데노소노 그룹에서 좀 찾고 있다, 뭐 자금을 좀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좀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하고 그 가격이 좀 밝혀졌을 경우에는 보통은 그 가격 부근까지는 근접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바가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가시고 좀 조정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좀 흔들림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도 지금 마땅히, 그러니까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섹터 내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수급이 갈 만한 곳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 뭐 혹은 단기 차익을 좀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좀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또 빠르게 차익을 챙기고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 있는 게 대명소도 시즌 관련해서 들고 네. 계신 분도 있어요. 예림당을 들고 있지만 반대로 네.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개 매수가까지만 좀 들고 가는 걸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좀 밝혀지게 된다, 정말 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실현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또 마찬가지로 차익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대명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보시더라도 분봉을 보시더라도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을 좀 보였다가 그만큼 빠르게 좀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시초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딱 이게 지금 3분봉이거든요. 네. 그러면 장 시작하고 10분만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내림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뒤늦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윗꼬리도 상당히 좀 길게, 그러니까 사실 어제 오늘 들어왔었던 물량이 좀 빠르게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로 좀 보기보다는 차라리 충분한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또다시 이런 이슈가 좀 나왔을 때 그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이런 지금 공개적으로 뭔가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차익 기회를 주어졌을 때 빠르게 좀 챙기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뭐 바이앤홀드로 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브로드 TD님이 1,200원에 못 팔았는데 너무 도와주세요 이러셨어요. 뒤늦게 좀 접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예림당이나 관련해서 지금 대명소노 시즌도 그렇고요. 일단 수익 기회 줄 때 빠르게 먹고 좀 탈출하시고 이익 실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 매수까지는 그래도 그 가격이 밝혀지면 올라갈 수 있고 거기까지는 좀 갈 것이다라고 하니까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는 짧고 굵게 하시길 바랄게요. 전화 문자 여러분들 계속 받고 있고요. 이어지는 사연으로는 3527번님의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모듈 쪽 좀 들고 계시네요. 지금 24,000원에 55% 비중 담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쵸. 6월달 이후로는 쭉쭉 빠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상황인지라 뭐 아무래도 이게 뭐 모멘텀을 좀 받아줘야 오를 텐데 그럴 만한 아주 충분한 좀 모멘텀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거래 대금이 안 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사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 네. 거래량 없이 역배열인 종목, 이런 종목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전에 좀 바닥을 다졌었던 가격대 구간까지는 내려왔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23년도죠. 작년에 지금 16,000원 혹은 17,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좀 받았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가격대 부근에서 일단은 단기 반등이라도 좀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금 이 16,000원에서 17,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낸다면은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조금은 추세를 전환시킬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종목이 실적대로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적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액이 3,7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00억 정도로 그래도 전년 대비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게다가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보시면은 매출액도 500억 미만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6억으로 가장 최근 들어서는 가장 낮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이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무너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000원, 17,0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이중 바닥을 좀 형성을 하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비중이 55%나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시기는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비중을 좀 늘리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늘어난 것을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거래량이 좀 증가하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물타기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게 이제 신제품에 대한 이 판매량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애플에 대한 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뭐 16이 또 나와서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 혹은 애플이 좀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동반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아니면은 사실 이 카메라 모듈 부분 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얻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스마트폰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뭐 가속되는 성장보다는 어느 정도 지키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또 다시 성장을 하게 되려면은 이제는 뭐 자율주행 이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좀 부각을 받았었던 게 이제 퓨런티어를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이제 카메라 모듈과 같이 그다음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이 퓨런티어에 대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이래서 좀 같이 동조화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뚜렷한 뭔가 방향성이나 혹은 뭐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물타기는 좀 자제하시고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지금 하방으로 좀 크게 열리게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고 일단 애플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물을 만약에 탄다고 하면요. 방향성이 좀 나오거나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좀 홀드 기다리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527번님께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후기 보니까 굉장히 좀 알차고 감자도 맛있다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 드시면서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너튜브를 보니까요. 지금 카니님이 제 종목만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꼭 내 것만 빼고 다 잘 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늘 그런 것 같고 우리 무지개님은 도박과 마약 근처는 우리 가지도 맙시다. 근데 우린 주식을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진 전문가님? 주식도 또 우리가 너무 지나치면 이게 좀 도파민이 네. 분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비율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초보분들은 가늠이 안 되잖아요. 매일 핸드폰 보게만 되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도파민을 이제 좀 자극하는 그런 매매를 사실 하시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 근데 솔직히 단기 투자해야 되는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겠죠. 그런데 내가 그거에 맞지 않는 그런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내가 단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작년에 혹은 상반기에 벌어놨던 그런 수익금들을 다 잃어버릴 수. 그쵸 그럴 수가 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맞지 않는다 단기 매매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단타장이라고 해서 내가 꼭 매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푹 쉬거나 혹은 내가 이제 앞으로 정말 중장기적으로 내가 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혹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분할 매수를 하시는 시간을 갖거나 혹은 내가 지금 보이는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완벽하게 지금 도강양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뭐 공개 매수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한강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과도하게 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 내가 낸 수익보다 더 큰 손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이 손익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승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손익비예요. 근데 보통 이제 단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짧게는 2, 3%, 좀 높게는 뭐 4, 5% 수익을 예상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 막상 수익이 안 나고 손실 전환이 됐을 때 2, 3%, 4, 5%에서 손절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4, 5% 수익을 보고 또 다른 종목으로 10%를 까먹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손익비도 좀 확실하게 계산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없다면 내가 진짜 매일 이길 자신이 없다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고 그리고 확실한 종목을 차라리 중장기로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우리 올 무지개님 블루엔테 봐드릴게요. 26,000원에 6%.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주가 급락하는 거죠?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임원진들이 주식을 다 매도했어요.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이 주가가 사실 이렇게 빠질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 이런 경우 간혹 있으니까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임원들이 다 뺐다는 건 뭔가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 불확실성이 있다, 뭔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시그널을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전에 좀 선반영 됐으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가져가자 이런 의미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선반영이 좀 됐으니 가져가자라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기에는 하거든요. 전량을 좀 매도했다는 게 네. 마음에 걸려서요.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고비가 이제 출시가 되고 여기서 이제 유통을 한 60% 정도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바닥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재료에 대해서 세론 현상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임원진들이 매도했다라는 게 투심에는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추매가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근데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60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9,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 가격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물대도 가장 높게 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또 다행인 거는 비중이 6% 정도밖에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사실 좀 정리를 해 두셨다가 차라리 위고비 판매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오게 되고, 또 블루엠텍에 대해서 실적 개선세라든지 뭐 리포트와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한번 재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몇 차례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 중에 그렇죠. 네, 하나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수익권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5일 이평선이나 혹은 최저로 봤을 때도 20일 이평선 정도 이 추세가 꺾이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수익을 챙기고 좀 나오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19,000원을 일단 지지 라인을 잡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추세가 추가적으로 좀 꺾인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이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차익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오늘 좀 조정을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지금 분봉 상황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 임원진들의 매도 이슈로 인해서 투매가 한번 나왔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말아 올리면서 지금 꼬리를 달아줬다라는 점이 일단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 21,000원 구간 장중에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같이 체크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 나올 수 있다니까요.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또 종목들 원래 좀 좋게 볼 수 있는 건데 주가 좀 빠져나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이분께 또 저희가 무지개님 사연 또 전략 잡아드렸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좀 전화 와서 전화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대한전선 종목 상담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평단가 비중은 어떻게 좀 지금 구성하고 계세요? 네, 14,700원에 15% 비중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종목 좀 손실권이기는 한데요. 가장 궁금한 거 어떤 게 가장 여쭤보고 싶으세요? 비중이 조금 많아서 음. 좀 올라오는 듯해서 조금 물을 더 탈지 아니면 일부 손절을 해서 종목을 교체할지 좀 고민하고 있어요. 많이 물려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조금. 비중에 대한 좀 궁금증을 좀 갖고 계시네요. 그래도 좀 기간에 대한 여유는 많이 있으신 거죠? 네, 여유는 있는데 요새 또 전선주가 좋다고 하니까 그쵸, 그쵸. 혹시 기대를 해볼까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봐드릴게요. 오늘도 좀 좋은 분위기 4% 강세입니다. 호반 DNA를 심고 나서 대한전선 오른 게 지금 전력망 사업 수주가 8,4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2개나 체결했다. 브라보에서 박수를 좀 쳐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한전선 지금 수주가 얘기가 나왔고 좋은 얘기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평단가가 14,700원이거든요. 지금 이 시청자분이 평단가를 조금 물타기 해서 낮춘다고 하면 금방 좀 수익 전환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폭을 좀 반납한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새로운 공급 계약이라든지 지금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수주를 좀 가지고 실적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작년서부터 계속적인 실적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조 8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좀 8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좀 냈는데,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만 보더라도 거의 1.6조 원 정도 매출액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50억 정도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억이면은 작년에 800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 작년에 영업이익을 거의 다 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310억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상했던 영업이익만 나온다고 하면은 이미 3개 분기 만에 전년 실적을 좀 넘겼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 기반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좀 이어갈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전선주나 뭐 전력 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좀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전선주나 혹은 전력 설비, 뭐 변압기 관련주들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전히 고가권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라면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큰 상승을 좀 보였었고 거기에 대한 상승분을 거의 지금 3분의 2 정도는 반납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많이 축소했다. 그래서 오히려 하방보다는 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혹은 상방으로 조금 더 많이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 매수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부담 없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갭 구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12,000원 정도가 되는데 12,000원 정도는 좀 깨지 않는 것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개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20일 이평선이 지금 다시 상승으로 좀 상방으로 좀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선 지지를 받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탄력이 붙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4,000원 구간에서 저항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물량 이 매물대도 상당히 높고 이 저항선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14,000원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저항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들으셨죠? 네네. 11,500원, 12,000원은 깨지 않는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확인 먼저 하시고 14,000원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일단 21선이 안착돼서 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좀 저희 많이 드렸길 바라는 마음으로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이렇게 전화나 문자로 햄버거 당첨되신 분들은요, 오후 2시에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070으로 전화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캠트로닉스 좀 살펴볼까 봐요. 7634번님이 31,000원에 60% 비중 담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비중을 좀 많이 담으셨네요. 지금 뭐 21,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고가권에서 뭔가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뭐 유리기판 시장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유리기판주들은 오늘 그래도 조금 분위기는 좋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뭔가 모멘텀 받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캠트로닉스? 네,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191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를 보시면은 이미 125억, 150억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 분기만 합치더라도 거의 275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가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이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상승을 좀 크게 보였다가 이미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내려온 자리라서 다시금 이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매수가가 이제 31,000원에 지금 비중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라서 추가 매수를 하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홀딩을 해서 손실폭을 좀 축소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 업무기 때문에
주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다시 좀 모멘텀을 좀 받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런 투자 소식이 좀 들려올 경우 혹은 이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을 확실히 받아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물론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TGV 관련된 부분이라서 물론 주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실제로 매출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대감이 더 강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캠트로닉스를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유리기판 관련돼서 어떤 뭔가 실체가 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체적으로 유리기판 관련한 이슈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대감으로 좀 주가는 더 가고 있다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그래도 상승 나오면 비중 축소해 주세요. 왜냐 비중이 좀 너무 많다라는 걸 계속 언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햄버거 선물 세트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너튜브 보니까 아까 전화하셨던 분이 우리 착한 암소마을님이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하는데 우리 또 이렇게 시청자님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댓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화가 좋은 것 같아요. 전화 주세요. 02698-9082번, 0269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문자 볼까요? 0810번님이 맥커스 8,000원이고요. 10%예요.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커스 종목을 또 전문가님이 좋아할 만한 차트인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근데 거래량도 별로 없고 차트도 뭐 우하향이 아니라 아예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이지도 가지도 않고 저는 이런 게 제일 더 답답하던데 네. 전문가님은 오히려 쭉 빠지는 게 안 좋으세요? 아니요. 지금처럼 이제 빠지고 나서 이평선이 좀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펀더멘털이 완전히 무너져서 뭐 적자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개별적인 악재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은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맥커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실적이 좀 줄어드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맥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AI에 대한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 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핀 메모리.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는 그러니까 로직칩을 이 메모리 반도체 안에 같이 넣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느 정도 연산을 하고 그래서 이 정보 처리를 좀 빨리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좀 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랑 그죠 AMD랑 이제 좀 협력을 해서 개발하고 있다. 근데 또 이 AMD에 대한 유통을 또 맥커스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부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상승을 보였었던 재료기 때문에 다시금 이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여전히 지금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지금 일단은 뭐 50억대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등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평선이 좀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보시더라도 지금 121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이제 점점 기울기가 이제 완만해질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두 차례의 급등이 한번 나타났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건드려 준 걸로만 봤을 때도 지금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도 어느 정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좀 다다랐기 때문에 한 번은 기다려 보자.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HBM 밸류 체인이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이 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섹터에 대한 이 투심을 살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개별적인 이슈만 하나 더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매수도 굉장히 좀 잘 잡으셨어요. 매수가가 8,000원으로 거의 이 급락이 한번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타점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변동성을 좀 기다린 만큼 한 번 더 시세를 만들어 주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비중도 10%라서 충분히 가져갈 만한 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너무 잘하셨고요. 일단은 기다리면은 기다릴수록 좋은 결과 좀 있을 것 같다. 웨커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응원하는 마음 저희 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빠르게 좀 넘어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그리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있다라는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호진 전문가님 또 수익률 안 만나볼 수가 없겠죠. 어떤 종목도 들고 오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종목들 먼저 만나보시죠. 자, 잘 가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잘 갈 수밖에 없는 종목만 쏙쏙 빼놓은 건데요. 녹십자부터 국제약품 샤페론, 리가켄바이오, 거의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딱 포트를 짜셨네요. 하나씩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에 핫한 것들만 모아놓은 게 강호진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 선점을 해야지 주가가 잘 간다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야, 이거는 뭐 수익캔바이오라고 해야 되나요? 리가캔바이오입니다. 72.17%. 지금 최근 다시 또 급등해요. 네. 가다 또 가요. 이제 지금 급등하고 다시 조정 살짝 받고 있는데, 전략을 잡는다면 보유하신 분들만 또 지정해서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신규 진입을 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가능은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도 여전히 좀 투심이 좋고, 제가 봤을 때 하반기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조정 구간에만 잘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올라가는 종목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상승이 한번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전 고점이라든지 혹은 단기 이평선, 뭐 20일 이평선 이 정도로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칙을 세워두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5일 이평선을 1차적으로 지지를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11만 7,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진입을 해서 신고가를 보면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11만 원 구간까지도 기다려 보겠죠. 그래서 11 이평선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 고점도 지켜주고 단기 이평선도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전 고점 구간까지도 공략을 해서 가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신고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전에 나와 있었던 이슈만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의 시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이전에 뭐 추가적인 재료가 없었다라면은 사실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또 기술 이전, 그럼 본격적으로 또 실적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을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우리가 지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오히려 그리고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서 고가 종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수조 원의 기술 이전을 해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서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실적을 잠깐 한번 보고 가시면은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올해 1,300억 정도로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 나왔었던 뭐 2조 원 수준의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금만 지금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지금 기술 이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물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적자 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근데 여기서 매출액 증가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구간에만 잘 들어가면 수익 낼 수밖에 없고 지금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냥 우리가 기대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까지도 나오는 종목이 리가캠 바이오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역시도 13.74% 지금 수익을 보여주는데 시작과 동시에 지금 힘이 조금 빠져가는 모습이에요. 전략을 유지할지 말지 좀 고민됩니다.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또 반도체가 살짝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중바닥 형성 이후에 한 번 더 반등을 만들어 내는지 한번 보고 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일단은 이전에 단기 고점을 좀 만들었었던 가격대인 지금 한 38,000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죠. 정확히는 이제 38,500원인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금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목표가를 설정해 둔 게 4만 원이지만 우리는 그 전에 그냥 차익을 챙기고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뚜렷하게 추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이 두 섹터 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 저가를 좀 공략하는, 그러니까 조정을 공략하는 눌림목 매매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회가 줄 때 한 두 자릿대가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는 항상 좀 챙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가 공략으로 눌림목일 때 이용해서 눌림목 매매를 하자. 자람 테크놀로지, 리가캠 바이오 둘 다 얘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말티님이 너튜브로 리가캠 바이오 너무 일찍 매도했네요 하셨는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준비된 거 아닐까요? 오늘 수익의 맛 힌트 드립니다. 제2의 리가캠 바이오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힌트입니다. 피읍, 이응, 비읍, 피읍, 리을 5글자 초성이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전문가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딱 보시더라도 방산주라는 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죠? 게다가 사실 이 이름을 갖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피읍으로 사실 시작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좀 재료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드론이나 UAM과 관련된 이슈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추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맞추시는 것 같으게요. 지금 파이퍼 폴로 페이 100%. 저도 페이 100% 너무 좋죠. 고동님은 폭염 100%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요. 또 평양 100%, 풀업 버팔로, 팽이 부프로 이렇게 네. 표인봉님도 나오셨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 뭐 댓글 있다면 여기서 딱 하나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브로드님의 파워 100%라는 게 좀 마음에 듭니다. 파워 100%. 네. 페이가 아니라 파워로 가셨네요.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네. 100% 수익이 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좋습니다. 자, 우리 브로드 TD님 파워 100%힘 받으시면서 종목을 오픈해 주신다면 이름 뭘까요? 네, 이미 정답이 나오기도 했는데 넌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광섬유나 아니면은 이런 관성 센서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방산주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실제로 해외 수출이 계속적으로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이라크 향으로 천궁2에 대한 또 수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방산주들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방산업체의 관성 센서 분야에서는 1 협력 파트너사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한화나 이런 뭐 메이저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궁2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화랑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슨에서 같이 이제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화가 또 공급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성 센서를 추가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궁2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랍이나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뭐 이라크 최근에 이라크에 대한 이슈도 좀 나왔죠.
그래서 이라크에 대한 이 천공2 3.5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이 수주 계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파이버 프로에 대한 이 관성 센서에 대한 뭐 계약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실적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UAM에 들어가는 이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유일 회사로서 또 최근 들어서 이 중국 드론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미국과의 협력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드론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산과 드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버 프로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실적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잠깐 보시면은 잘 나왔을 때 34억입니다. 한 해 동안.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6억이 나왔는데, 지금 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미 1분기에 10억, 그다음에 2분기에 28억이 나왔죠. 그러면은 38억을 이미 상반기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년 실적을 이미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적 기반으로 또다시 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3,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하방 경직이 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차례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인 반등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도 이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 관심도도 살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방산이나 드론과 관련된 이슈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한 번의 시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 들어서는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정배열로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세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부근이 4,250원에서 4,400원 정도 사이에서 잡아주시면 되겠고,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5,000원 구간이 이제 라운드 넘버기도 하고, 근데 그 하단에 보시면은 이전 고점이 형성됐었던 게 대략적으로 4,85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때 고가상 4,850원을 좀 넘긴 흔적이 좀 없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4,850원으로 잡아두도록 하겠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두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평선 구간 혹은 이전에 갭이 좀 발생을 했었던 4,0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좀 4,000원도, 그리고 목표가 4,850원으로 파이버 프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보시고요. 또 관심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있다고 좀 듣긴 했어요, 제가. 네, 그 공개 방송 같은 경우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9시부터 3시 반까지 제가 장중에 계속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좀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또 거기서도 실제로 추천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추천드렸었던 종목도 굉장히 수익이 좀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수익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 강호진 전문가님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오후장 시장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구간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오후장 킥포인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오전장 흐름과 함께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볼 텐데요.
현재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느덧 2600선 안착에 성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잡히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 반대 엇갈린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위주의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들 사이에서는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나란히 올라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사이에도 훈풍 불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현재 흐름 어떤지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롭틱스 16% 급등합니다. JNTC 같은 경우도 7% YC캠과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캠트로닉스와 SKC 역시도 올라가면서 오늘 유리기판 전체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오늘 좋은 업종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 오늘 흐름 참 좋습니다. 금융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들어온 훈풍을 고스란히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JP 모건 체이스나 웰스파고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으로 달성이 되면서 간밤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주가가 모두 크게 올랐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불렀던 훈풍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지주사들도 흐름이 좋고요. 은행주들도 오늘 다 빨갛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KB금융 7% 오르고 있는데 7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는 것도 함께 포인트로 짚고 가셔야겠습니다. 10만 원까지도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대감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6%, 우리금융지주도 5%, 신한지주까지도 3% 모두 다 올라가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 잘 들어온다.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함께 올라오고요.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으니 오후장에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주뿐만이 아닙니다. 보험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리나 수혜주로 보험사가 거론되기도 했었고요. 또 대형주들 사이에서도 주가 상승률을 보면 오늘 금융과 보험 이렇게 나란히 크게 올라간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따른 테마성을 오늘 강하게 받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삼성화재 5% 강세입니다. DB손해보험도 4%, 삼성생명과 현대해상, 코리안리까지 오늘 보험주 전체적으로 당근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력망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는 데 꽤 많은 수요가 잡힐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또 최근에 AI 수혜주로 전선주가 부각됐었던 이슈까지 함께 생각해 봤을 때 다양한 이슈가 오늘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온전선 10% 급등합니다. LS 에코에너지도 4%, 나머지 종목들도 적게는 3%, 또 5%까지도 크게 오르는 종목들 있으니까 오후장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장에 오르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봤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소식은 오후장 전략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오후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닥은 떨어지지만 코스피가 오랜만에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올라가는 그 지수의 폭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코스피, 코스닥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코스닥은 양 매도고요. 코스피는 양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은 모두 팔고 코스피는 모두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당연히 수급의 이런 모습들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8%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약 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 매수폭이 조금은 아쉬워요. 물론 이제 외국인 매수가 오전장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매수 금액이 좀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매수 금액이 좀 크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금융 섹터입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420억이거든요. 근데 금융 섹터는 1,539억 원 순매수입니다. 금융 쪽에 있어서는 4대 은행이 다 있죠. 물론 이제 은행주들도 있고 보험주도 있는데 이 4대 은행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KB금융이죠. 사실 밸류업 지수에 포함은 되지 못했지만 오늘 7.67%,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6.39%, 우리금융지주가 5.53%까지. 신한지주도 3.13%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은행주들, 4대 은행주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금리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는 은행주들 좀 떨어지죠. 투심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은 실적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이 있었고, 실적 발표 시점에 이 밸류업 관련된 얘기들도 국내에는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주들이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왔죠. 이 실적이 국내로 온전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우려감과 투심 악화는 대부분 좀 해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 온기가 국내로 온전하게 잘 전해졌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밸류업, 긍정적인 밸류업 신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고 있죠. 1,500억, 기관이 689억 원,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섹터를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오르는 날이 흔치 않았죠. 최근에 한 2달 정도 동안 많지 않았었는데 동반해서, 물론 이제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가 1.7% 정도, SK하이닉스가 1.9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해서 상승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상승폭이 아쉽긴 하지만 매수 규모는 그래도 금융 섹터 다음으로 높아요. 전기전자가 외국인이 405억 원, 기관이 602억 원인데, 지난주에 반도체 관련된 분위기들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AMD의 칩 공개는 조금은 AMD 칩에 대한 반응은 좋지 않았지만, 엔비디아라든지 AI 수요가, 엔비디아 블랙웰이라든지 AI의 수요가 높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와 긍정적인 언급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도 반도체 투심, 급등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바닥은 좀 잡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락하는 섹터들 중에서 오늘 헬스케어가 제일 많이 눈에 띄죠. 헬스케어 섹터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 50bp 한번 했는데 아직 국내에는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른 종목 일부 좀 팔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살 자금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 자금 중에 일부가 전기전자와 은행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의 실적이 잘 나왔고, 바이오에 있어서 AI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이다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물가 지표라든지 금리가 확실하게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진다, 물가가 확실하게 떨어진다, 이런 확인은 조금 미미하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CPI는 사실 높게 나왔고 PPI는 컨센을 조금 하회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까지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이 한정된 자금 안에서 우선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호재가 나올 때마다 그럴 때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는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 다가오면 날씨 추워지면 배당주죠. 그래서 배당주로도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말을 앞두고 배당주 쪽으로 조금 투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외국인 매수가 크게 들어오는 은행 섹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실적 랠리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를 또 짚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봤을 때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후장에는 이 증권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증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 수익이 3분기에 좀 감소를 했어요. 국내에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감소라는 모습들, 그러니까 거래 대금만 봐도 나타나죠.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브로커리지 수익이다 그러면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을 모두 다 봐야 되는데, 거래 수수료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거의 안 줄어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미미하게 줄어드는 정도였습니다. 국내 주식 거래 비중이 그래도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하게 줄어들었던 이유는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가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보다 훨씬 비싸죠. 그래서 해외 거래는 늘어났고 국내는 훨씬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브로커리지 수익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해외 주식에 이 강점이 있죠. 그래서 해외 쪽에 있어서의 주식 거래 대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IB 쪽입니다.
이 채권 쪽에 있어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채권 트레이딩 수익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IB 쪽에 있어서의 삼성증권은 모기업 삼성그룹을 기반으로 해서 크레딧이 굉장히 높은 증권사죠. 그렇기 때문에 IB 쪽에 있어서를 사업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서의 수익도 상당히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수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주환원책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좀 높죠.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이런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의 거래 대금도 많이 잡히고 있고 또 IB 부문 쪽으로의 수익성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 오늘 오후장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건의 리포트 길건우입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 관련 주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뭐 인도에서 IPO 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최근에 뭐 GM이랑 협력했다더라. 뭐 해외 기업들이랑 많이 일도 잘하고 있다는데 실적도 괜찮다는데 주가는 왜 그럴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리포트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리포트는 점수는 제가 굉장히 그래도 높게 잡았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의문점들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이 리포트 요약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수긍이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체와 뭐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양상을 띠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 완성차 업체들이 좀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 기아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지지부진한 이유는요. 이거 표 하나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조금 가실 겁니다. 최근에 실적들입니다. 21년부터 최근에 뭐 올해 24년, 25년, 26년도에 대한 수치들이 나왔는데요. 이 빨간색 된 부분만 체크해 보셔도 좋으실 거예요. 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동차 판매량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23년도에 기저효과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 한 11% 정도가 갑자기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자동차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전망치와 내년, 내후년 전망치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성장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량만 본다라고 하면 한 2.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가 3.6%, 내후년이 1.5%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자동차 주가는 그대로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은 둔화되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그래도 꾸준하게 판매량이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자동차 관련돼서는 저희가 보셔야 될 게 아마 이 공시를 보시면 이해가 바로 가실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미 공시를 했어요. 근데 기아차는 아직 공시를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 전자공시 시스템의 기업가치 재고 관련해서 우리도 공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정일자가 9월 4일 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4분기 때 이후에는 밸류업 관련해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연말이랑 시기가 딱 겹치죠. 밸류업 지수가 나오고 연말 안에 밸류업 관련된 상품들까지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아차가 여기에 같이 옮겨 타면서 아마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배당,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된 것들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배당금 많이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리포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배당금이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가이드를 잡아뒀습니다.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아마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차가 10,000원 정도 배당을 할 거고요. 기아가 7,000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도 IPO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IPO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올해 중으로 추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분명히 유효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10,000원이라는 배당금 이슈. 기아차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밸류 프로그램 우리도 참가하겠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추가 배당금 이슈까지 플러스 알파 되다 보니까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론은 이제 판매량입니다. 이 판매량 쪽에서 얼마나 현대 기아가 잘 가져갈 수 있을 거냐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현대 기아가 잘하는 게 하이브리드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월별 하이브리드 판매 및 침투율을 보시면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캐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성장성에 당분간은 한정돼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점유율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다는 거. 근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점유율을 보시면은 그 미국 내에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진한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2위입니다. 1위인 뭐 도요타, 2위 포드를 제외하고 어찌 됐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포드와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향 관련돼서는 여전히 기대감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데 그러면 돈을 얼마나 더 아끼고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고민을 조금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혼류 생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CG 보시면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를 같이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데 사실은 20일에서 30일 정도만 멈추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전용 공장 만약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금액적인 면에 있어서도 홀류 생산을 할 때는 500억에서 1,000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전용 공장은 2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차 캐즘 시대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 기존의 영업이익이 어찌됐건 손실을 있기 때문에 이런 홀류 생산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까지 조금 가져간다라고 하면 실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업체별 그 부품주들이 사실은 이제 고민이 조금 되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인도 IPO 하겠다라고 6월 달에 얘기가 있을 때 시장에서 조금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한동안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럼 부품주는 버려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미국향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업체별 미국 매출 비중을 부품사별로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가장 부품사 비중이 높은 회사는요. 명신산업이고요. 2위가 SL, 3위가 S&T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찌됐건 미국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출을 조금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사실은 부품주가 다 잘 가면 좋겠지만 시장 자체가 그렇게 성장성이 굉장히 급격한 우상향을 하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로도 리포트에는 요약 정리가 조금 잘 돼 있어서 저희가 기업별로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한번 요약 정리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업종 내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는 중국과 미국과 인도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HL만도, SL, 명신산업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개별 기업별로 주가 상승 모멘텀들이요. 또 따로 있습니다. HEV,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현대유아와 SL, HL만도 정도가 조금 포함되고요. 밸류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4분기 때 밸류 공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체크를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자동차,
기업들 내에서도 조금 선별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그러면 저는 뭘 고를 거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 부품주보다는 완성차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아차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현대차는 주가가 그래도 조금 회복을 했지만 기아차는 아직 회복을 못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 3분기 예상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26조 7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다 보니까 주가는 분명히 25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시장에서 조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아까 4분기 때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시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도 하나의 모멘텀이 추가로 있고요. 기아차 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카니발. 네, 근데 더 카니발 2025가 내일부터 출시가 되고요. 오늘부터 구매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마 뉴스에서 한동안은 계속 카니발 관련된 그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판매량이 기존 모델들보다 조금 높아진다라고 하면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기아차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항공 관련된 것들을 한번 리포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항공 관련주들이 너무 주가가 못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항공 전반적인 LCC, 그다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관련된 이슈까지 총체적으로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점수는 그래서 90점입니다. 조금 내용들이요. 좀 구분해서 설명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최근 들어서 항공기 거의 저희가 이제 운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운임은 내년까지도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론은 많이 타고 고운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리포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최근에 인천공항 국제 여객수가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기존에 코로나 전이 이 연한 회색이고요. 진한 검정색이 올해 기준입니다. 근데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로나 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항수는 되려 코로나 전보다는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운임료는 여전히 고운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3분기 실적의 기준이 되는 항공유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작년 동기 대비하면 한 19%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선 운임 같은 경우에는 2.4%밖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요. 여기에서 한 16% 정도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찌됐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객 수요 관련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명확한 데이터들이 조금 정리가 돼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아까 그래프로도 보셨겠지만 작년 동기 대비하면 19년 8월 대비하면요 98%까지 회복을 했고요. 근데 나라별로 여기 조금 체크가 돼 있는데요. 가장 많이 늘어난 거는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대비해서는 86%.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많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전 대비해서는 32% 수준밖에 회복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미주와 유럽 등도 있는데 가장 지금 아마 그 항공주들의 실적의 플러스 알파의 요인은 중국 쪽 실적이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올 수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론은 수요적인 측면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행 수요도 많이 회복을 했고요. 주변을 보시면 여행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고운임이 그러면 정말 계속 지속될 거야 라는 게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급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비행기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에어버스와 보잉의 8월 누적 인도대수를 보니까요.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요. 누적 인도대수가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 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론은 제때 인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은 아래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잉 쪽에서 항공기를 인도하면서 뭐 연간 600대 정도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24년 초에 올해 초에 B737에서 동체 파손되면서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파업까지 플러스 알파 되면서 공급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언제 해소가 될 거냐를 체크를 해볼 때 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내년까지는 여전히 공급적인 문제는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가격, 운임은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TA 항공에서 사실은 지분율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꾸준하게 올해 2월, 그다음에 6월까지, 10월까지를 보이면 TA 홀딩스와 예정당, 그다음에 대명 소노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싸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사실은 이제 기존 이사진들이 내년 연말에 이제 교체가 되는데 올해 거 기준으로 해서 어찌됐건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사실은 둘이 어떻게 합의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꾸준하게 수급적인 문제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도 리포트에서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거 말고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뭐 TA 항공 관련된 얘기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제 거의 다 문턱을 넘어섰다라고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다음 거요. 네,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부터 아직 이제 남은 거는요. 유럽에서 최종 승인 남아 있고요. 미국에서 법무부 승인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연말 이내에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조 5천억 정도 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된다라고 하면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기존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연말에 모멘텀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기업들이 있죠. LCC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있는데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이 기업으로 골랐습니다. 네, 제주항공을 한번 골라봤고요.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내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전에가 한 400% 정도 됐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400%대까지 떨어졌고요. 3분기 때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긴 하겠지만 흑자 전환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고운임이 지속되고 여객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하면 실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모멘텀. 그다음에 연말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결정이 되고 나면요. 그다음은요. LCC가 합병을 하게 될 겁니다. LCC 3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국제선 점유율이 LCC 전체를 했을 때 MS가 40.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LCC가 줄어드니까 서로 가격 경쟁하는 게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고운임은 더 타이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연말과 내년 실적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 이런 모멘텀들이 살아있구나, 죽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맞다이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술랭에서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오늘의 킥포인트가 될 만한 종목 이렇게 해서 꼬라서 하나하나 얘기해 주실 건데요. 종목은 총 6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종목 좀 관심 있었는데 하시며 관심 있는 부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저희가 환영할게요. 자, 먼저 오늘 두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슬이 팀장님과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관전 포인트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인트 어느 쪽으로 저희가 보면 좋아요? 일단 이제 단기적인 테마성도 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좀 더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군들로만 좀 선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또 실적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이 확실하게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 있는 기업들로 좀 꾸려서 나왔습니다. 성장 모멘텀. 자, 이에 맞서는 이슬이 팀장님은? 저는 사실 좀 확실한 키워드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수혜주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뭐 단기, 중기, 장기 전부 다 이제 금리 인하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주냐 성장성이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에 주목하시면서 단기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종목 만나보시죠. 자, 단기로 볼 종목은 두 가지 되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팀장님은 뉴 오리진 종료 논란의 주가는 선반영입니다. 웹젠. 여기에 대비하는 현대 에버다임 들고 오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타의 효과냐 아니면 금리 인하의 효과냐 이 두 가지의 또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웹젠입니다. 일정주로 봐야 될까 우리가? 저는 사실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게임주가 사실 숨겨진 또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제 2020년 3월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21년도 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게임주들의 좀 강세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들도 이런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금리 인하 관련해서 자본 조달이 좀 용이해지면서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런 업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과거의 패턴이 지금도 이제 똑같이 가리라는 법은 없지만은 저는 그래도 확률을 높이는 쪽에 좀 더 베팅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점에서 게임주들은 꼭 연말까지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이제 지스타라는 또 이제 굉장히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 한 14일에 딱 한 달 남았죠.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스타는 그동안 많이 열렸었습니다만 이번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규모적으로 이제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게임 기업들이 빠르면 4분기 그리고 느리면 이제 내년 1분기 때 신작들이 대거 출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 이번 이제 지스타가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웹젠도 참여 확정을 한 상황이고요. 과거에 사실 그 뮤 오리진이 이제 일방적으로 종료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신작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웹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저평가된 기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업 구조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사실상 그 퍼블리싱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 개발사하고 이제 수익을 좀 분배하는 전략을 좀 가져갔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사실 그 자체 신작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흥행 시에 어느 정도 회사 측에서 분배하지 않고 이제 수익으로 다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업에 대한 구조도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테르비스 등등등 신작에 대한 기대감 또 내년 초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바닥권에 있을 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매집을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신작도 나오고 지스타 효과도 있다. 단기인데요. 단기만으로 볼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중장기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건설 기계 섹터 들고 오셨어요. 현대 에버다임 최진욱 본부장님. 네네. 이런 업종은 사실 무겁기 때문에 네네. 좀 장기로 보거나 중장기로 끌고 가는데 이걸 단기로 들고 오셨네요. 일단 이제 저번 주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좀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죠. 기준금리 인하를 좀 시행을 하면서 일부 일단 부동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 상승을 좀 유발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건설주나 건설 기계 쪽에 투심이 일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일부 이제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심이 좀 작용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단기성을 보고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그룹의 좀 건설 중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일단 뭐 소방차부터 그리고 이제 펌프카, 콘크리트카까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를 좀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좀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 상승을 좀 일으키면서 건설에 대한 부분들의 투심이 좀 확실하게 작용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만 놓고 봐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매도세를 좀 내보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2거래일 넘게 그에 비하면 오늘 같은 경우 한 10% 정도의 좀 매도세만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좀 외국인의 물량 출회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재건주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현대해버다임이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재건주 쪽에 대한 부분들의 테마성, 이 수급 사이클도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한 번쯤은 좀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지금 중장기평을 전부 다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 차례 급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일부 조정이 나왔을 때도 중장기평이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저는 바닥은 잡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이제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충분하게 돌파 흐름들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차례 시세가 좀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장기적으로 볼만한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도 좀 매력 포인트가 넘친다라고 하면서 건축이 좀 부각된다 또 얘기들 나오셨어요. 두 종목을 지금 봤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떤 게 또 매력이 있었다 생각이 좀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뭐 웹젠 얘기는 좀 나오고 뮤가 너무 엄청 핫했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건설이냐 아니면 게임이냐 여러분들 고민 좀 해보시고요. 중기도 마찬가지로 성장성과 금리 인하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기적인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을지 확인해 보시죠. 자, 중기 종목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정말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롯데 관광개발, 중국인들도 제주도 온다고 하고요. 여기에 맞서는 반도체어 이오테크닉스 들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시죠. 중국의 부양 효과일까, 반도체의 기세일까, 여러분들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중기적인 맥락으로 보면 진짜 성장성을 보신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에 보면 좀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수혜주 들고 오셨는데 이슬이 팀장님이 이쪽 맥락을 보시는 이유는 지금 시기는 이게 맞다고 딱 생각하셨나 봐요. 네, 우선은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차트 보니까 그러네요. 네, 사실 저는 좀 시간은 걸려더라도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오히려 좀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네,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금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쏠림 현상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상에 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2차 상승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지준율을 좀 대폭 인하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조 위안 기준으로 봤을 때 GDP가 약 0.4%가량 증가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부진이 좀 심각하죠. 지금 거의 뭐 침체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뭐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까지도 지금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지준율 인하를 못했던 이유가 이제 달러가 너무 강세다 보니까 이게 섣불리 위안화를 이제 인하를 시켰다가는 이제 그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달러 약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지금 중국까지 이제 지준율을 인하를 한다라는 점은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 이제 중국 시장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소비재 쪽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사실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오는 데가 또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 카지노 그리고 호텔 레저 산업 이런 이제 것들을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3분기도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00%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는 거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못 가고 있다라는 거, 즉 저평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서도 와 지금 롯데관광개발 추천하는 횟수가 좀 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때라도 샀어야 되나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고민이 좀 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네, 지금 사실 늦었다라고 하긴 옳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8,000원대까지 갔다가 네. 최근 이제 10,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좀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역대급 실적이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사실 상승한 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PER이나 PBR을 보더라도 같은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늦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 찬스다라고 하면서 롯데관광개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인 관광객 숫자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진욱 본부장님 들으시면서 숫자보다 그래도 반도체입니까? 저는 일단 이제 반도체 쪽이 오늘 장 초반부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이제 TSMC 실적 부분들도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결국 이제 데이터 부분들 뭐 중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부분들도 물론 이제 데이터죠. 이 부분들도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래량이 충분히 실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군에 일단은 중기나 단기는 좀 쳐다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높여져 있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죠. 근데 반대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일단 장비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바닥을 잡고 좀 상승 기조가 실려주면서 거래량이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여전히 반도체 쪽은 포트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중기 같은 경우 좀 이오테크닉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레이저 기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장비를 활용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AI 반도체 쪽이 점점 미세화가 되면서 결국 레이저 기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줄 겁니다. 즉 이오테크닉스의 장비군에 대한 부분들의 납품이 충분히 증가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지금은 도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HBM 시장이 계속해서 고성장세는 TSMC 실적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엔비디아 실적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고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오테크닉스의 이 다이싱 장비군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이싱 장비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붙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HBM 쪽 외에도 지금 AI 쪽 관련한 다이싱 장비까지도 지금 탑재를 시키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오테크닉스의 실적 성장과 외형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AI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동반 성장이 좀 나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요. 레이저 기술 같은 경우 국내 업체에서도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기술 장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사업권이다 보니까 이오테크닉스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놓고 봐도 앞전에 좀 말씀드린 단기 종목과 거의 유사합니다. 중장기평을 충분하게 돌파를 시켜주고 나서 지지 그리고 안착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거래량 한 번 더 실려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한 추세 돌파가 또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바닥을 좀 쌍바닥을 잡아주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은 일단 잡혔다라고 보는 관점이 맞다고 보고 있고 일단 저도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기 관점이다 보니까 한 번에 뭐 50%가 됐든 100%가 됐든 매수로 좀 들어가기보다는 분할로 차고차고 좀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는 긍정적이지만 시장이 또 반도체 좋아하지 않느냐, 반도체 봐야 된다 하면서 분할로 추세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할로 매수를 하자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성장성 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얘기로 맥락 가져가고 있는데요. 장기 종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슬이 팀장님은 또 금리 인하의 수혜주 대웅제약 들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성장성은요, 크래프톤입니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것 같아요. 또 제약 쪽이냐, 게임 쪽이냐, 두 분 다 그래도 게임을 공통적으로 좋게 본다라는 거 공통점 하나는 딱 제가 잡은 것 같습니다. 장기 종목 먼저 볼게요. 대웅제약이요. 아까는 웹진 장기로 가져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 매력 포인트가 조금 다른가요?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어떤 장점이 너무 좀 들어오니까. 부각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앞으로의 계속해서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종목 선정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되는 이런 까다로움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NC소프트 관련해서도 어떠한 그런 실적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좀 다운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워낙에 조금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기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뭐 말할 것도 없이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최근 이제 손바뀜이 이미 반도체에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사실상 이 시세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좀 장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을 조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이제 3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그 ADC 관련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저는 가장 좀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세론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톡신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또 기술을 독보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게 이제 얇은 주사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일반 주사제와 비교했을 때 이제 맞았을 때의 통증이 좀 덜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지금 주사 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대웅제약 쪽이 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전시회에서 이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접목한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또 선보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이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본업이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에 이제 톡신 관련해서 수출이 계속해서 좀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특히나 이제 미국에 에볼루스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은 또 이제 그 톡신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까지도 저변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그런 프리미엄을 좀 더 부여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모아가시기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 나오면 좀 모아가자. 수급이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것 같고 아까 또 크래프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장기로 게임 쪽을 좀 좋게 보시네요. 지스타는 뭐 11월 달인데 그거를 보고 장기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네네. 장기 기간도 좀 궁금할 정도로 좀 궁금해요. 네네. 일단 이제 보통 게임주들을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역대 좀 최고적인 좀 신작 부분들이 많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좀 약했던 부분들이 뭐 앞전에 이제 이슬이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 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신작을 대거 좀 출시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막대한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상대적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보통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좀 큰 벽이 좀 세워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없어졌다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신작들이 대거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게 아마 11월 G스타에서 좀 대부분 다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이 일단은 앞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 안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 게임이 됐든 PC 게임이 됐든 견조한 트래픽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는지 그런 기업들로 일단 저는 선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단 이제 크래프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배틀그라운드가 이 람보르기니 콜라보레이션을 좀 실행을 하면서 그에 따른 좀 트래픽이 견조하게 좀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지금 신규 맵 런칭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 좀비 모드까지도 일단 출시를 해주면서 PC 버전이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트래픽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당연히 매출로 집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도 좀 얻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일단 게임스컴에서도 신작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었죠. 인조이라는 게임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인조이라는 게임 자체도 그 당시 좀 관광객이나 이 평론가들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기존 IP를 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룬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작을 준비하는 크래프톤 입장에서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용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긍정적인 반응들이 연출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서 일단 인조이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반응을 일단 불러일으킨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전에 좀 말씀드린 대로 11월 G스타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 때문에 좀 투심이 일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 지금 PC 콘솔 버전에 대한 부분들이 신작이 6개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6개라는 신작 부분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게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일단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기존 바탕이 심어져 있는 상황에서 신작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까지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좀 저점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놓고 봐도 바닥 부근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위로 끌어올라왔는데 변동성이 좀 다양하게 고점을 찍고 좀 저점을 낮추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트를 그냥 짧게 보면은 굉장히 좀 주가가 흐지부지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좀 긴 측면으로 보면은 저점을 깨지 않고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우상향 기조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일부 변동성은 주기는 하지만 채널 하단 라인을 이탈 안 하고 계속해서 수급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크래프톤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부분에서 신작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반응까지 만약에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비로소 박스 상단을 또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주 내에서 좀 크래프톤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성장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좀 모멘텀이 갖춰져서 크래프톤을 단기도 아니고 또 중기도 아닌 장기로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쪽을 봐야 되냐, 성장주를 봐야 되냐 기대되실 텐데요. 오늘의 킥포인트 종목들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두 가지 종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킥 종목은요. 웹젠 대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이건 게임주와 또 건설기계가 될 텐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한마디씩만 들어볼까요? 처음에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슬 팀장님부터. 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사실 바이오 말고는 조금 연속성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위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웹젠은 이제 좀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17,000원 이하대에서는 좀 분할로 담아보셔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이상 부근인 한 2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만 원대까지 정고점 얘기해 주셨어요. 저평가 종목 이에 맞서는 또 현대 에버다임이에요.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8,600원대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좀 매물이 좀 강하게 있는 것을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현대에버다임이 좀 돌파해주는 게 가장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8,600원을 좀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가격에서 한 7,100원대 정도까지는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상승 기조가 좀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아줬던 가격대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근을 이탈 안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이탈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1차적인 목표가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한 9,000원대까지도 상승을 좀 기대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9,000원까지 또 8,600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시장에 정말 금리 인하 수혜줄까요? 성장 줄까요? 여러분들 오후장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어요. 다만 해당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